안녕하세요. 정동서의 민법 민사특별법 맞서보기입니다. 27강 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점유권에서 자주하고 타주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는 문제죠. 현역마다 문제가 나온다면 점유권에서 자주, 타주, 점유의 추정력,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반드시 숙지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교재는 61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휴대폰이든 컴퓨터로 보시면 그냥 보셔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여기다가 별표시를 좀 해놓을까요? 별표시, 이렇게 해놓으세요. 5개도 아깝지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러는데,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 의사가 있는 점인데요.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소유권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있냐, 소유권이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소유 의사가 있느냐, 소유 의사가 없느냐, 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주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도둑놈 한번 생각해 볼래요? 도둑놈은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소유권은 없는 거잖아요. 소유권은 없는데 뭐는 있다는 거죠? 소유 의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둑놈은 소유권은 없는데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접근하면 쉽게 자주와 타주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자주와 타주는 외형적, 객관적 동그라미죠. 객관적으로 구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별할 때 자타, 그 다음에 개판이라고 외우라고 하거든요. 자타, 개판 이렇게 외우는데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주와 타주는 객관적으로 판결 확정 시에 타주로 전환된다라고 하죠. 자주와 타주는 일단 뭘로 추정하죠? 자주로 추정을 하고 있다가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패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 시부터 타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입증 책임. 자, 소유의사는 자주죠. 소유의사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자, 요거요. 권원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다.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을 때는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을 한다. 자주점유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점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신 타주예요 라고 주장을 해서 입증이 돼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자주고 어떤 게 타주인지 요걸 좀 구별해 줄 필요가 있는 건데요. 지금 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자주죠. 조금 요게 자주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요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은 타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주, 타주를 구별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타인권리 매매라고 돼 있죠. 타인권리 매매. 타인권리 매매는 당연히 매수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니까 당연히 요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가 되는 거고요. 매수인의 착오로 인접지 일부, 요게 중요합니다.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럼 내가 매수자인데 매수자가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옆집 토지 일부가 내 토지로 편입됐다는 걸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점유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자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에서 여기 점유자가 그러거든요. 점유자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대로 자주점유 추정을 받습니다. 4번에도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는 자주점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4번에서 점유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소유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자가
등기 명의자인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젠 소유자가 당신은 타주입니다라는 걸 입증한 거죠. 그래서 요건 자주였던 사람이 타주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타를 구별할 때 여기 소유자 그러면 타주 전환된다는 거고,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누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이걸 보고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시효 완성자가, 원래 시효 완성자, 점유취득은 자주, 점유,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효 완성자가 20년간 점유하고 있고, 그러다가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증량을 했더니 옆집 토지가 내 토지로 일부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점유취득자가 옆집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제의를 했어요. 매수 제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자주, 점유, 소유 의사를 포기한 게 아니냐 하고 소송이 제기가 됐었는데, 판결은 매수 제의를 했다고 해서 자주점유 소유 의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제의를 했다 하더라도 얘는 자주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오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오면 무조건 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주점유에 받고 있는 것들이 있죠. 타인 권리를 매수한 매수자, 그 다음에 일부, 그 다음에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효 완성자가 매수 제의를 했다 하더라도 자주,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나오면 자주점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타주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게 있냐? 타주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매수했다면 이 매수자는 영원히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를 한 거거든요. 그럼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사람, 이 사람, 매수자는 당연히 타주가 되고요.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다. 그럼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매수한 매수자의 점유예요. 그럼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란 걸 알았다면 당연히 이건 뭐가 되겠어요? 타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성착오에 의하여 인접지 점유자가 신분 면적이 상당할 정도, 요게 포인트예요. 상당할 정도를 초과했다. 아까 일부란 말 보이죠? 일부는 자주로 추정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당히 초과가 됐다 그러면 요건 타주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진정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당연히 점유자는 패소를 당하면 타주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악의의 무단점유, 요 무단점유가 들어가면 무조건 타주예요.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위에다가 요 분묘,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요거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죠. 요 분묘 기지권은 당연히 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탁자의 점유라고 되어 있죠. 수탁자의 점유는 당연히 타주가 되죠. 수탁자,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소유 의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공유자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공유자가, 원래 토지가 공유라면 누군가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2분의 1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전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자,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자주가 될 수 있지만 타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경락이 된, 경매죠, 경매. 종전 소유자 그러면 타주가 되고 경락을 받은 사람은 자주가 되겠죠. 그 차이점. 그 다음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요 매도인의 점유라고 돼 있어요. 매도인의 점유는 이젠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타주가 되죠.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 매도자의 점유는 타주,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타인 물건이에요. 타인 물건임을
알고 자 매수했어요. 이 매수인의 점유는 당연히 자주가 돼요. 자주. 타인 물건임을 알고 매수한 사람 자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처분 권한 없음을 알고 그러면 알고 매수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의 점유는 요건 타주가 돼요. 타주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매가 무효예요. 법률행위가 매매가 무효임을 알고 그래요. 매매가 무효임을 알고 매수했다 그러면 이 매수자의 점유는 당연히 타주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고 라고 나와요. 모르고. 그럼 이것은 자주가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 뭐랄까 자타를 구별할 때 가장 어려운 지문들이 헷갈리는 지문이 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하나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자주였던 사람이 계속 자주가 되는 건 아니죠. 자주였던 사람이 타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까 매도인 있잖아요. 매도인의 소유권은 원래는 자주였겠죠. 근데 매매가 이루어져서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처분했다면 당연히 뭘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였던 사람이 타주로 바뀔 수 있고 거꾸로 타주였던 사람이 자주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 집은 당연히 뭐가 돼요? 타주가 되지만 전세권자가 그 집을 매수를 해버렸어요. 매수했다는 것은 사버린 거죠. 그러면 자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타주였던 것이 자주로 바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타주였던 사람, 요거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요 새로운 권원이에요. 이 새로운 권원을 매매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다시 소유 의사로 점유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 의사가 있음을 표시했다면 타주였던 사람이 자주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갑이 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전세권자예요. 그럼 전세권자는 타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갑으로부터 이렇게 자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소유자가 된 거죠. 소유자가. 그럼 당연히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자주로 바뀌어요. 그럼 타주였던 사람이 자주로 바뀌는데 원인이 뭐예요? 요 매매잖아요. 요 매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권원이 있다. 새로운 권원이 있다. 이렇게 의미해요. 그래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타주였던 사람이 자주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상속이 문제예요. 상속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뭐라 할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 전세권자예요. 그럼 타주 아닙니까? 타주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속이 이루어져요. 그럼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 당연히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거죠. 그럼 상속자. 요 상속자는 자주로 바뀌냐? 이렇게 물어봐요. 안 바뀌어요. 이건 타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요 상속이라는 거, 요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버님이 전세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자가 소유자로 바뀌어버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은 타주를 자주로 바뀌는 새로운 권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권원이 안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속 타주인 것이지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상당히 시험에 좀 잘 내는 부분이니까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됐어요. 매매가 무효가 됐다. 근데 매매가 무효됐으면 그걸 아느냐 모르냐가 문제거든요. 그랬더니 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 무효임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자주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매매가 무효됐음을 알고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뭐가 돼요? 타주가 돼요. 모르니까 이건 뭐가 돼요? 자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느냐
알지 못하냐, 아느냐, 요 차이점이 있다는 걸 구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처분 권한 없음을 알고라고 되어 있죠. 처분 권한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등기예요. 등기를 못 넘겨줘. 등기를 넘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이 뉘앙스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구별을 하고 계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밑에 지문 정리된 거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가 소멸했다 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도자가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매도인도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사실상 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점유권은 가지고 있는 거죠. 단지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라는 거, 그 점은 있죠. 건물의 소유자가, 이건 별표시,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아도 건물의 부지는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된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을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을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구? 병이라는 사람이 자, 전세권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세권자이잖아요. 을이 아니고. 그러나 자, 여기 부지 있잖아요. 요 부지. 요거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요 부지를 요 전세권자가 점유하는 거냐? 아니면 요 전세권 설정자 을 건물주가 점유하는 거냐? 요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기서는요. 을이죠. 을이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부지입니다. 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얘가 점유한다고 봐야 되지 얘가 점유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전세권자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점유권은 건물 소유자가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건 처음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상속인은 피상속인 아버님이에요.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점유권은 당연히 점유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됐음을 알았냐 몰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타 점유를 구별을 한 거고요. 하나 우리가 더 봐볼까요? 점유의 추정력인데요. 이 점유의 추정력은 역시 이것도 별 5개를 갖다 놓으셔요. 점유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당히 지문으로 잘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건 지금 조문상은 197조를 의미하죠. 자주점유, 소유의사, 그다음에 선의, 평온, 공여는 당연히 추정이 된다. 다만 요거 무과실이에요.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무과실을 여기다가 살포시 넣어놔요. 그래서 자주,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이런 스타일 조심할 거.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이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요 소재기부터 뭘로 보는 거예요? 악의로 본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선악,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 선의자죠. 선의, 악의는 이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요건 소재기시에 악의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죠. 여기가 가끔 소재기가 판결 확정시로 바뀌면 안 돼요.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소를 제기할 때부터 악의가 됩니다. 세 번째, 3번하고 4번은 묶어놓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점유는 계속된 걸로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다르더라도 점유승계가 인정이 됐어요. 점유승계가
점유승계가 인정이 됐다면, 증명이 됐다면 계속 추정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 시험에 한번 기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 지문은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의 점유자가 점유물인데요. 이건 부동산이에요. X. 그럼 이 점유물은 뭘 말하냐?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적법 추정이라고 하거든요. 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적법 추정, 다른 말로 이걸 점유 추정력이라 그래요. 그럼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이 되고 부동산은 적용이 안 돼요.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점유 추정력은 동산만 나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자, 요 지문을 다시 만들어 놨거든요. 요렇게. 자, 점유자는 소유, 의사, 선의, 평온, 공연,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자주 점유다. 국가, 지자체, 자주. 또 역시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가 나왔죠? 그럼 역시 자주 점유가 된다. 타주로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에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여기 4번하고 5번, 6번을 묶어 놓으면 진정한 소유자 보이죠?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를 당했다면 이때는 타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냐. 타인 소유 부동산을 악의로 무단점유가 나오면 타주 점유가 됩니다. 자주점유 추정력이 깨질 수밖에 없죠. 7번, 자,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소가 제기될 때부터 악의로 간주가 되는데요. 여기가 판결 확정 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자주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돼 있죠. 9번째 자주점유에 있어서 소유 의사의 유무는 성질상 외형적, 객관적.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다음에 타, 객관적, 개판, 객관적으로 구별된다.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 매도인의 점유는 당연히 타주로 가는 거죠.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번에 매매 증여의 대상이 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요거죠. 상당히 초과 그러면 타주 점유, 일부 그러면 자주, 상당히 초과 타주 이렇게 구별을 해서 찾으면 돼요.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해서 점유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뭐예요? 타인 소유이다. 타인 소유도 매매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매수자의 점유는 뭘로 간다는 거예요? 자주 점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건 안 돼요. 처분 권한 없음을 알면서 그럼 뭘로 가야 돼? 처분 권한이 없다. 알면서 그러면 요건 타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주와 타주, 그 다음에 점유의 추정력을 이야기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다음 시간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으니까 요거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요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사력이